책에서 여유를 담다. 책담. 책담에서 읽어드릴 이번 책은 부부가 둘 다 놀고 있습니다. 지은이 편성준, 출판사 몽스북.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완벽한 계획이란 없다. 이자람의 열혈 팬이다. 뮤지션 이자람은 한국 창작 판소리계에서 이미 독보적인 존재지만 동시에 아마도 이자람 밴드의 리더이기도 하다. 이 이상한 밴드 이름의 탄생엔 독특한 이야기가 얽혀 있다. 이자람이 밴드를 결성하고 콘서트를 기획할 즈음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공연을 하려면 밴드명이 있어야 한다며 지어놓은 밴드 이름이 있느냐고 묻길래 글쎄요, 아마도 이자람 밴드가 될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했더니 행사 포스터에 아마도 이자람 밴드 라고 인쇄가 되었다는 것이다. 다소 어이가 없는 에피소드이긴 한데 결과적으로 아마도 라는 뜬금없는 수식어가 붙음으로써 이자람 밴드만의 개성이 완성된 것이다. 이렇듯 어떤 일이든 처음부터 완벽한 계획이란 없다. 내가 20년 넘게 다니던 광고 회사를 그만두고 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은 다 무슨 계획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다가 글쎄요, 뭐 어떻게든 되겠죠 라고 속편하게 짓거리는 모습을 보고는 혀를 찼다. 그런데 정말 나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 자유롭게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야 늘 하고 있었지만 언제까지 어떤 글을 쓰고 어떤 활동을 하겠다는 일정표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 면에서 아마도 이자람 밴드 못지않게 국내 최대 여성 의류 온라인 쇼핑몰 스타일 난다를 만든 김소희 대표의 말 또한 나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사업 성공의 비결을 묻는 인터뷰어에게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제 힘이나 전략 때문에 거둔 성과가 아니니 성공이나 목표 같은 말은 자제해 주세요. 사업 계획서도 없었고 매출 목표도 노하우도 정말로 없었습니다. 항상 즐겁게 하고 있다라고 답하는 것이 비결의 전부입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제주도에 있는 아내의 지인 별장에 가서 혼자 한 달을 빈둥거리며 책을 읽고 글을 쓰던 나는 해가 바뀌자마자 생각지도 못했던 한옥 구입과 수리, 이사 등이 이어지는 바람에 다른 일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서너 달을 쏜살같이 흘려버렸다. 설상가상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으로 꽁꽁 얼어붙어 버렸다. 애써 침착한 모습을 보이던 아내도 쌓여가는 불안감을 이기지 못할 때는 가끔 작은 폭발을 하는 경우가 있다. 문제는 역시 돈이다. 인간은 한순간도 돈 문제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한옥을 대대적으로 수리하고 이사를 오는 과정에서 은행 대출을 받고 친구들에게도 돈을 꾸어 당장 급한 불은 끈 셈이지만 빚이 만드는 더 큰 불안의 불씨는 여전히 발밑에 남아 우리 두 사람의 발바닥을 미지근하게 데우고 있는 것이다. 여느 때처럼 나 혼자 일찍 일어나 뭔가 쓰느라 끙끙대던 어느 날 아침 침실에 누워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던 아내가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녀는 쿵쾅거리고 다니며 마당 꽃밭에 물을 주고 주방의 쓰레기통을 뒤지고 접시들을 다시 정리하느라 분주했다. 금전적으로 골치 아픈 일을 앞두고 있을 때였다. 차라리 나한테 직접 짜증을 내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않으니 더 안쓰러웠다. 견디다 못한 내가 얌체처럼 전철역 앞 스타벅스에 가 있을 테니 이따 오라고 말하고는 밖으로 나와버렸다.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더니 날이 찌뿌둥하고 하늘도 컴컴했다. 길 가는 사람들이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길래 나도 서둘러
주머니에서 마스크를 꺼냈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사람은 대부분 자기가 그동안 벌던 돈의 3분의 1도 만들지 못한다고 들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게 바로 돈의 노예다. 돈만 안정적으로 벌면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을까? 만약 돈으로 하고 싶은 걸 다 하며 살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돈의 노예가 될 용의가 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없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견뎌야 하지 않겠는가? 성공이 별것인가? 슬기롭게 견디는 일에 성공하고 나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얻게 되리라. 스타벅스에 앉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동네에 사는 장준우 요리사가 반갑게 인사를 하며 스콘이 담긴 접시를 내밀었다. 가게로 들어서다가 내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는 반가워서 얼른 내가 먹을 것까지 샀다는 것이다. 갑자기 나타난 천사 덕분에 쪼그라들던 마음이 펴졌다. 완벽한 계획이나 설계도는 없다. 진정한 성공을 만들어주는 건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작은 응원과 호의라고 생각한다. 근심이 쌓여 발바닥이 뜨거워질 즈음엔 이렇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꼭 나타난다. 미루지 말고 지금 놀자. 미국 뉴욕에 사는 한 사업가가 코스타리카 해변으로 휴가를 갔다. 해변에서 만난 어부에게서 물고기 몇 마리를 샀는데 그 맛이 기가 막혀 다음 날 또 사러 갔더니 어부는 오늘 잡은 물고기는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먹을 것만 남기고 다 팔았다며 다음에 오라는 것이었다. 사업가는 어이가 없었다. 이렇게 맛있는 물고기를 매일 몇 마리만 잡아서 팔고 나머지는 식구들과 나눠 먹고 말다니. 사업가는 어부에게 말했다. 나와 동업합시다. 당신은 물고기를 지금보다 더 열심히 잡고 내가 마케팅을 하면 5년 후 큰 배를 살 수 있고 공장도 세울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당신만의 브랜드도 갖게 될 거예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하게요? 좋잖아요. 억만장자가 되면 멕시코의 한적한 해변에 별장을 짓고 가족들과 여유로운 생활을 만끽하는 거죠. 배부르면 낮잠을 자고 저녁엔 친구들과 기타를 치면서 노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천국 같지 않아요? 이봐요. 지금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소? 이 글은 티모시 페리스의 4시간이라는 책 중 멕시코 어부의 행복이라는 우화의 내용이다. 우리는 누구나 저마다의 소확행을 꿈꾸지만 거기에 늘 언젠가라는 단서가 붙는다. 그런데 정말 언젠가는 그 꿈을 이루게 될까? 퓰리처상을 4번이나 수상한 미국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는 하루에 8시간씩 성실하게 일해봤자 결국에는 사장이 되어 하루 12시간씩 일하게 될 뿐이다 라는 지독한 독서를 남겼다. 아는 CD 한 분이 광고 대행사를 나와 광고 프로덕션에 들어가 1년 동안 PT를 200개나 하고 진이 다 빠져서 결국 퇴사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프로젝트 하나당 적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이 걸리는 PT를 1년에 200개나 했다면 그는 도대체 어떤 시간을 보냈던 것일까? 아무리 연봉이 높고 지명도가 올라간다고 해도 그렇게 자신의 육체와 영혼을 혹사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삶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허구한 날 남의 회사 걱정하느라 정작 내일은 늘 놓치고 사는 나도 별다를 바가 없었다. 이러다가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내 인생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닐까. 소설가 마루야마 겐지는 아직 오지 않은 소설가에게 라는 책에서
회사원이나 되려고 태어난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기존 질서에 통합되어 그저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지만 그러면서도 무얼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소설을 한번 써보는 건 어떻겠느냐 라고 독자들에게 묻는다. 나도 회사원이 꿈은 아니었는데 소설가를 꿈꾸지 않더라도 당장 회사를 그만두면 아내와 나는 정말 굶어 죽게 되는 걸까 하는 의문이 일었다. 글쓰기를 좋아했던 나는 광고 카피 말고 다른 글을 써보고 싶었다. 그런데 회사를 다니면서는 SNS에 올리는 짤막한 메시지 말고 다른 글을 쓰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다. 나는 불확실한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를 자꾸 희생시키는 짓은 이젠 그만해보자고 아내에게 말했다. 그리고 회사를 그만두었다. 영화배우 모건 프리먼은 50세부터 영화 경력을 시작했다고 한다. 늦었다고 생각한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독일 속담도 있다. 당장 생활비에 매달 은행에 내야 하는 이자를 생각하면 겁이 잔뜩 났지만 지금 아니면 영영 이 길을 포기해야 할 것만 같아서 떨리는 손으로 사표를 썼다. 회사를 그만두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책을 읽고 글을 썼다. 성북동 소행성이라 이름 붙인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이야기들과 제주도의 별장에 가서 혼자 한 달간 지냈던 이야기, 생각지도 않게 한옥을 사서 수리하고 이사하게 된 이야기들을 그때그때 써서 브런치와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많은 사람이 좋아해주고 화제도 되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글들이 바로 돈이 되진 않았다. 생각해보면 성공이라는 것은 돈을 버는 것과는 별 상관이 없다. 인간은 음식 없이 40일, 물 없이 3일을 살 수 있지만 의미 없이는 35초를 견디지 못한다고 한다. 회사를 그만두고 그저 편하게 놀 생각이었다면 아내든 나든 며칠을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책의 제목이 부부가 둘 다 놀고 있습니다. 이지만 사실 우리에게 의미 없이 노는 시간은 거의 없다. 겉으로는 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늘 뭔가 새로운 생각을 하고 기획을 하려 애쓴다. 그러다 보니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바쁠 때도 많다. 하지만 전처럼 힘들지는 않다. 하고 싶은 일을 하기 때문이다. 좋아하는 영화 중 알렉산더의 페인의 사이드웨이라는 작품이 있다. 결혼식을 앞두고 와인 여행을 떠난 두 친구가 옆길로 세어보고 나니 비로소 자신이 원했던 게 뭔지 알게 된다는 내용이다. 가끔 이 영화를 떠올리면서 어쩌면 그들이 갔던 옆길이 나의 길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다. 밤하늘의 별빛은 똑바로 쳐다보는 것보다 옆으로 쳐다볼 때 더 많이 보인다고 하지 않는가. 이 책을 읽은 독자 중 몇 명이라도 앞만 쳐다보고 달려가는 일상에서 벗어나 가끔 곁눈질도 하게 된다면 더 바랄 게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에리 프롬이 쓴 글을 하나 소개한다. 진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얘기다. 진짜 삶을 산다는 것은 매일 새롭게 태어날 준비를 하는 것이다. 태어날 준비는 용기와 믿음을 필요로 한다. 안전을 포기할 용기, 타인과 달라지겠다는 용기, 고립을 참고 견디겠다는 용기다. 에리 프롬의 나는 왜 무기력을 되풀이하는가 중에서